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부산 피부왕 닥터 K입니다. 원장님, 주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부위인 팔자주름에 대해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날에는 비비크림으로 화장을 할 때가 있는데 최근에 여기 팔자주름 사이에 화장품들이 계속 뭉치더라고요. 네. 이거 팔자주름 어떻게 못 없애요? 네, 진짜 공감이 되는 말씀인데요. 제 와이프도 항상 하는 말이 팔자주름에 화장하면 화장품이 낀다고 아주 한 번씩 컴플레인을 하는데요. 네, 이런 팔자주름 당연히 깔끔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팔자주름을 집에서 홈케어하는 방법, 그리고 팔자주름의 아주 안 좋은 습관들, 팔자주름을 깔끔하게 치료하는 방법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1대1로 과외하듯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팔자주름이 40대에서 50대 정도 되어야 생기는 주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30대인데 저는 벌써 생기는 것 같아요. 팔자주름은 도대체 왜 생기는 겁니까? 신생아들한테도 있는 게 팔자주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길어지는 게 문제죠. 그럼 원장님, 나이가 들면은 왜 주름이 더 깊어지고 길어지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꺼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구조물이 내려와서 처짐이 있겠고요. 그 두 가지를 일으키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팔자 주위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진피 구조물들의 소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볼륨의 변화입니다. 얼굴의 중안면을 받치고 있는 깊은 지방층이 있는데, 그 깊은 지방층이 노화가 되면서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얕은 지방과 근육들이 처져서 내려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볼력의 변화입니다. 노화가 되면 사람의 피부도 흡수되고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팔자주름 부위가 꺼지게 되고 중안면 부위에 구조물들이 내려와서 처지게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 중에 근육의 과도한 수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안면의 근육들 중에 윗입술, 콧방울 올린 근이 있는데,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상순비거근입니다. 이 근육을 과도하게 쓰게 되면 팔자주름이 좀 깊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표정을 지을 때 코는 내려가고 콧망울이 올라가면서 코 옆에 팔자주름이 좀 깊어지고 좁아지는데요. 이런 원인 때문에 팔자주름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와, 여기 진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군요. 그럼 원장님, 가장 또 중요한 게 피부과 오기 전 집에서도 이 팔자주름을 없앨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집에서 없앨 수 있는 홈케어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얼굴에 근육이 있는데 눈썹, 그 다음에 입술을 기준으로 해서 상, 중, 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중안면의 근육이 팔자주름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안면의 근육을 강화하면 팔자주름이 좀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하면서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입꼬리를 최대한 뒤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하면서 15초 동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거를 하루에 10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중안면 쪽에 약간 뻐근한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까지는 돼야지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승무원들이 많이 하는 그런 운동인데요. 볼펜을 치아에 물고 이 볼펜 끝이 입술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아, 입술에 안 닿아야 되는군요. 네, 입술에 안 닿아야지 운동 효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운동도 한 15초 동안 한 10번 정도 하루에 하시면 리조리우스란 이 근육이 단련이 되면서 팔자주름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와, 근데 이게 확실히 어렵지 않아서 좋네요. 근데 이게 밖에서 따라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 밖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조금 사람들이 쳐다보실 수도 있고, 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좀 지양하시면 좋고, 와이프가 옆으로 자는 습관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본인도 몰랐지만 최근에 피부과 시술을 계속 받다 보니까 확실히 옆으로 자고 일어나면 한쪽에 팔자주름이 많이 생긴다든지 그런 현상을 좀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힘을 받으면 아무래도 팔자주름이 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은데, 위고비를 한다든지 운동으로 심하게 살을 빼더라도 팔자주름이 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체중 변화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음주라든지 흡연 이런 것들을 안 해야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같은 탄력 물질들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자주름을 나쁘게 하는 습관으로는 입국 표정이 있습니다. 우리 근육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안면, 하안면 이렇게 있는데, 중안면은 쉽게 말해서 강화시키면 팔자주름이 좋아지고, 하안면의 근육들은 강화시키면 팔자주름이 나빠지고 입꼬리가 처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입국 표정을 하면 하안면의 근육들이 발달하고 계속 이제 팔자주름 밑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팔자주름도 심해지고 입 옆에 주름도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돈 들여서 빠르게 없앨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해지는데 팔자주름을 없앨 수 있는 추천 시술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2025년 현재 팔자주름을 없앨 수 있다고 소개되거나 제가 공부한 거나 하는 시술들은 다양하게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 3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이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스컬트라 시술인데요. 스컬트라는 PLLA 제제로서 콜라겐을 자극하는 형성제입니다. 이 물질 자체가 콜라겐은 아니지만 피부에 들어가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자기 콜라겐이 생성되는 시술인데요. 자기 콜라겐이 생성되면서 엘라스틴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 팔자주름이 옅어지고 팔자주름 주변의 피부도 좋아지고 모공도 좋아지고 잔주름 결까지 개선되는 시술입니다. 결국 PLA가 주입돼서 이제 콜라겐 엘라스틴이 생성되면서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팔자주름 꺼짐에 더 좋은 시술입니다. 그러면은 이 스컬트라는 어떻게 시술을 하는지 그 시술 방법도 좀 궁금해집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게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팔자주름 쪽에 이 깊게 꺼진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를 이제 리스토어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 부위를 잘 채워주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볼륨을 채울 거라고 너무 많은 양을 주입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양을 적절한 층에 정확하게 주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시술 통증은 어느 정도 될까요? 시술 통증은 10점 만점에 한 2, 3점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크림 마취 그리고 두 번째는 신경 차단술을 하면 통증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제가 예전에 이 스컬트라 같은 콜라겐 부스터가 결절 부작용 때문에 위험하다 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거든요. 네, 스컬트라 안전한 시술이겠죠? 안전합니다. 제가 개원한 지 이제 6년 됐는데 초반에는 스컬트라를 사용 안 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결절 이슈 때문에 혹시나 부작용이 생길까봐 제가 안 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수화법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수화를 잘하고 적절한 층과 정확한 용량으로 주입을 하면 결절 리스크가 거의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제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스컬트라 전후 사진을 가지고 와봤는데 사진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코 옆에 팔자주름이 깊게 꺼져 있는 부위가 보이고요. 그 밑으로 팔자 라인이 길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팔자주름 깊게 꺼져 있는 데는 두 층으로 나눠서 주입을 하였고요. 팔자주름 라인을 따라서는 얇게 평행하게 주입을 하였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팔자주름을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레디어스가 있습니다. 레디어스는 칼슘 하이드록실 아파타이트라는 줄여서 얘기하면 카하라는 제제인데요. 카하 30%, CMC 7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카하 제제의 특징은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섬유 모세포와 직접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스컬트라랑 어떻게 다르냐고 말씀드리자면 스컬트라는 주입되고 나서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단계가 5가지 단계면 카하 제제는 2-3단계로 그 단계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면역 반응이 적기 때문에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디어스가 효과적인 팔자주름 유형이 있는데요. 입가에 생기는 이 표정주름이 있습니다. 이런데 레디어스가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레디어스는 그러면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역시 콜라겐 스티뮬레이터이기 때문에 결절의 위험성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콜라겐 바이오 스티뮬레이터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적절한 층과 정확한 양을 주입하는 것이 관건이겠고요. 특히 레디어스 같은 경우는 결절이 생기는 부위가 캐뉼라 시술 입구 부위가 거기서 많이 생깁니다. 니들로 펑처를 하고 캐뉼라를 들어가게 되는데 시술하다 보면 캐뉼라 입구 쪽에 카하 입자가 많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시술하고 나서 반드시 짜줘야지 그런 결절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시술 다 하고 나서 항상 이 캐뉼라 입구를 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레디어스의 시술 통증은 어느 정도일까요? 스컬트라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림 마취 하시고 차단술을 하면 통증이 많이 내려가게 되고 통증이 10점 만점에 한 1, 2점으로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같은 경우 레디어스 시술 한 번 하고 아주 만족하셨던 경우인데요. 이 팔자 위쪽부터 시작해서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하죠. 그까지 이제 팔자주름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표정에 의해서 팔자주름이 생기는 경우라고 판단을 해서 레디어스 시술이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의 고민은 이렇게 이제 길게 나와 있는 이 팔자주름이 고민이었기 때문에 이 부위를 중점적으로 레디어스 시술을 하였습니다. 팔자주름에 레디어스를 할 경우에는 스컬트라 하는 경우랑 좀 다르게 시술하는데요. 이건 어찌 보면 이제 또 노하우가 이제 방출되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
팔자주름을 가로질러서 이제 채웁니다. 그러면은 동적 주름, 이 표정 주름이 생기는 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팔자주름의 세 번째 솔루션, 세 번째는 리프팅 시술입니다. 말씀드렸던 팔자주름 처져 있는 데에 특히 효과가 있는데요.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시술은 울세라 시술입니다. 울세라 시술은 팔자 위쪽에 이 처져 있는 지방들에 특히 효과가 있는데요. 울세라 시술은 세 가지 팁이 있습니다. 4.5, 3.0, 1.5 피부에서 4.5mm 깊이 3.0, 1.5 조사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팔자주름이 깊고 팔자 위 지방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4.5 팁을 이용해서 좀 깊게 들어가는 걸로 시술을 하고, 어느 정도 팔자주름이 지방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3.0 팁, 1.5 팁으로 이제 시술하기도 합니다. 이 울세라는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네. 효과가 좋은 만큼 가격이 비싸고 네네네. 진짜 아프다. 이 울세라 말고 혹시 좀 가성비를 챙길 수 있으면서도 약간 덜 아픈 또 다른 뭔가 대체 리프팅 시술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있습니다. 오. 올타이트라는 장비인데요. 최근에 나는 솔로 순자 씨가 받고 아주 유명해진 시술인데요. 올타이트는 DLTD라는 기술로 진피층과 근막층을 동시에 타겟팅해서 일시에 많은 양의 열을 피부 속에 조사해서 리프팅 시키는 시술입니다. 특히 팔자주름뿐만 아니고 이제 얼굴 라인을 정리하는데 즉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거나 그럴 경우에 다운타임 없이, 회복 기간 없이 바로 시술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시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타이트가 이제 핸드피스가 조금 작지는 않습니다. 우리 얼굴은 굴곡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핸드피스가 피부에 잘 밀착을 해서 시술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밀착이 안 되면 일단 효과가 좀 떨어지고 가성비는 시술이 안 되겠죠. 투자한 만큼 또 효과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밀착 잘하고 시술자의 손기술에 따라서 결과 차이가 있는 시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올타이트 시술 통증은 울세라에 비해서 어떤가요? 한 10에서 20% 정도. 그럼 원장님은 둘 중에 만약에 맞으라고 한다면 뭘로 맞으실 겁니까? 저는 둘 다 맞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울세라는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효과가 좋고요. 올타이트는 즉각적인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2개월 간격으로 울세라를 하면 그 중간중간에 올타이트를 하시는 것도 좋은 병합 시술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올타이트 시술 효과도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제가 시술한 올타이트 전후 사진 후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환자분의 고민은 팔자주름이 처지고 전체적인 라인이 개선되고 싶은데 또 표는 안 났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시술에 적합한 게 이제 올타이트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드렸고 400샷을 이해받고 많이 만족해 하셨고 소개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팔자주름을 없애는 홈케어 방법과 추천 시술, 해서는 안 되는 습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신의 팔자주름이 꺼짐인지 처짐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만큼 꼭 피부과 전문의에게 상담과 진료와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부산피부왕 닥터K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